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공무원 수험생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시험 치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복잡한 기분으로 그리고 다소 홀가분한 기분으로 또 시험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너무나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2024년 지방직 9급 영어 시험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자세한 풀이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지금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좀 본 결과,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더 이미 체감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총평을 좀 먼저 간단하게 전달 드리면, 사실 제가 2024년 국가직 그 국가직 해설 강의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소정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던 약간의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괜찮은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내심 지방직 시험도 약간 좀 난이도가 있게 나와서 확실한 변별력을 가리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다소 조금 실망스럽게도 이번 2024년 9급 지방직 6월 시험은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가 사실 거의 제 눈에는 뚜렷하게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하나 정도 틀리게 되면 그나마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만 다른 과목의 어떤 점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고한 그 합격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틀리게 되면 사실상 조금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과 그리고 한국사 선생님께도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여쭤봤는데 너무 많이 쉬웠다고 하셔서 좀 걱정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어, 좀 마지막으로 쉬었으면 좋겠을 만한 이제는 좀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난이도 중하라고 적어보게 됐고요. 일단 국가직 시험부터 새로운 출제 경향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요번에 지방직 시험에서도 역시 새로운 출제 경향이 보였습니다. 네, 역시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이질감 없이 문제를 잘 푸셨을 거라 보고요. 일단 문항수 배치 이미 너무나 여러분이 잘 푸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휘와 그리고 생활 영어의 비중이 조금 더 문항수의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요. 어법은 계속 세 문제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독해 같은 경우는 역시 변함없이 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어휘 출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 일단 고민할 수준의 어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입문 수준의 어휘가 좀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이 크게 약간 어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생활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택지 중에 하나 이상이라도 외워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phrase,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약간 체감적으로 살짝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요번에 세 문제 전부 다 기존에 나왔었던 빈칸 완성형의 생활 영어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런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어법을 보고 제가 사실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어법 문제 틀리면 이거 크게 좀 타격이 있겠다. 그만큼 굉장히 쉬웠고 그리고 사실은 이전까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 풀이를 할 때도 여러분 이거는 속어로 푸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정확하게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정확하게 확신이 드는 부분을 속어해서 결국에 남는 것을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이건 속어법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몇 문제가 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사실 속어하기도 전에 그냥 답이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제 문법 이론을 암기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다면 너무나 이상 없이 푸셨을 만한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많은 친구들한테 이제 카톡도 받고 뭐 DM도 받고 이제 많은 대화를 지금 하다가 해설 강의를 들어왔는데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머지 어휘나 생활영어 어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독해를 풀 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다행이었다라는 말은 좀 공통적이었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부분에부터는 굉장히 좀 쉬워서 유후 하면서 막 문제를 풀었대요. 그런데 한 18번, 19번, 20번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명쾌하게 정답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좀 불안감에 OMR 카드를 체크하고 제출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가다반을 보니까 그래도 맞아서 다행이다. 혹은 뭐 하나가 틀렸다. 뭐 이런 식의 DM이 좀 많이 와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해줬던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의 고민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칩시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고민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이런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제가 한번 적어본 거고요. 이 역시 저랑 같이 독해 문제를 풀면서 단서를 찾는 위치, 여기만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가 아니라 우리 지문의 특성상, 이 지문의 흐름상 어느 부분에 주로 이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저랑 같이 여러 번 오랫동안 훈련을 해온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다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 우리가 어휘를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뭐 각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매일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것만은 공통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암기하고 있었다면 어휘 문제가 같이 자동으로 해결이 되면서 독해에서도 많은 빛을 발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직 전체적인 총평은 매우 쉬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가 어찌됐던지 간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혹은 너무 이제 막 들뜨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확실히 내 점수대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어느 정도 필기를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어느 정도 보인다 라고 한다면 빨리 면접 준비까지 또 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평은 그만하고요. 바로 1번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굉장히 쉬웠죠? 자, 일단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묻는 기존의 경향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marked 형용사로 뚜렷한, 현저한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맨 끝에 기존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패턴만 이해하고 계셔도 현저하게, 뚜렷하게 라고 바로 직역이 되겠죠? 그럼 이거랑 가장 비슷하게 obviously를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 나머지 뜻도 한번 보여드리면 softly, 부드럽게, 2번 뚜렷이, 분명하게, 그리고 marginal이란 단어를 살짝만 좀 볼까요, 여러분? 자, 일단 우리가 marginal이란 단어가 있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어휘입니다. marginal이란 의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혹은 미미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게 되면 말 그대로 중요하지 않게, 미미하게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네 번째를 또 보실 건데 네 번째는 또 요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 discern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필수 동사죠? 그래서 이 아이는 동사로서 알아보기 어려운 것을 식별하다, 파악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discern. 맞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형태 변화를 일으켜서 품사 변화까지 가는 겁니다. discernible. 자, 우리가 여기서 A가 아니라 I로 들어가요. discernible 하게 되면 당연히 형용사가 돼서 뭐가 되겠어요? 그쵸? 식별 가능한, 파악 가능한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앞에다가 in을 붙이게 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식별이 잘 되기 어려운,
알아보기 어려운 이란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거기다가 ly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슨 뜻이 되겠어요? 부사가 돼서 알아보기 어렵게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가 약간의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중에서 이 indiscernibly 란 단어 자체를 그냥 명사처럼 분간하기 어려운 것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 자체는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긴 어렵고요. 이제 앞에 있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2번 가시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독해 지문에서 만났을 법한 단어입니다. 자, dilute. dilute란 단어는 뭘까요? 얘는 당연히 동사로서 무엇을 희석시키다. 여러분, 희석시키다라는 것은 특정 용액이 너무나 그 성질이 강해서 물을 섞게 되면 그 성질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동사로 활용했을 때 희석시키다라는 뜻으로 가장 비슷한 뜻을 찾으러 가는 것이니 그 성질이 약해지게 만든다라는 2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1번은 아예 씻어내는 거죠. 여러분, wash라는 표현 자체가 씻어내다. weakened, 약화시키다는 뜻이 될 거고요. connect, 연결시키다. 우리 ferment가 뭡니까, 여러분? ferment. fermented라고 형용사를 만들면 발효된. 그죠? ferment라는 표현 자체를 동사로 쓰게 되면 발효시키다가 될 겁니다. 자, 좋아요. 3번 가시죠. 자, 3번을 보시면 지금 rule out이 보입니다. rule out. rule out 역시 사실 이거 굉장히 여러 번 기출되었던 단어고요. 여러분이 기본서에서도 조금만 좀 성의 있게 기본서의 어휘를 외우셨으면 무조건 10번 이상 만나는 단어예요. rule out은 배제시키다, 제외시키다 라는 뜻을 갖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똑같은 동의어로 표현한 exclude. 1번 정답 처리하시면 될 거고요. 뜻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3번 같은 경우 물론 지금 정답은 1번이지만 3번 같은 경우에 submit이란 단어는요. 일단 어떤 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다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이 뜻 동시에 굴복하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가 굉장히 상이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 뜻을 많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authorize, 인가하다. 그렇죠?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좋아요. 4번 가시죠. 자, let on.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선 너무 기뻤어요. 저랑 같이 기출부터 시작해서 실전 동영, 많은 문제풀이를 우직하게 따라와준 친구들이 정말 반가워했을 만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먼저 여기 있는 이 let on이란 뜻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 뜻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어떤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 거야. reveal. reveal은 뭔가를 드러내다, 내비치다, 밝히다라는 뜻이죠. observe. 뭔가를 관찰하다, 준수하다. believe. 뜻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possess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저예요.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실전을 그냥 이해한 거 보니까 올해 2024년 제가 지방직 대비 이제 불과 한 2주 전에 종강을 했죠. 자, 이 실전응용 이 교재를 제가 풀어드릴 때 적중필기라고 제가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문제 다 풀고 나서 풀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15번에 이게 12회였을 거예요, 여러분. 12회. 12회 맨 마지막 회차에 15번을 제가 풀이해드리면서 여기서 subside라는 건 약간 뭔가가 좀 잦아지다, 누그러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let up이란 표현에 누그러지다, 약화되다라는 뜻을 알려드리면서 let in, 안으로 들어오게 하다, let down, 실망시키다, 뭔가를 하강시키다 이런 여러 가지 직역적인 뜻이 있을 거고요. let out이란 뜻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뭔가를 무심코 누설하다, 말하다는 뜻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동의어를 같이 표현했어요? divulge. divulge와 그 밑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let on 써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특히나 어떤 학생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 let out하고
let on이랑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까지 했었던 문제예요. 물론이지. 거의 비슷한 뜻이야. 내가 말로 표현해서 표출하게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야.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let on, let out 둘 다 얘기를 발설하다, 말하다는 뜻으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던 적중 필기입니다. 근데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let on. 얼마나 제가 반가웠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let on 이란 표현은 일단 내 의중이나 내 의견을 표출하다, 밝히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될 거로 보입니다. 맞추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 5번 가보실게요. 5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아예 빈칸이 뚫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뚫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여러분 뜻 자체가 매우 쉽죠. 완전히 그냥 입문서 수준의 단어 어휘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뜻을 알려드리면 이건 or 이거 뜻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먼저 필기를 위해서 뭔가를 무시하다는 뜻일 거고요. forgive 용서하다. 우리 facilitate란 단어는 뭔가를 가능하게 하다란 뜻인데 이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의 가장 같은 의미로서 이 뜻을 풀이하자면 용이하게 하다예요.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하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acilitate란 표현은 가능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촉진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 exaggerate. 발음이 좀 약간 느끼하죠? exaggerate란 표현 자체는 과장하다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맥락을 따져야겠죠? 먼저 동사부터 표시를 해볼까요? 자, 동사를 우리가 넣어줘야겠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슈퍼마켓에 있는 자동문 아시죠, 여러분? 자동문이라는 것들이 일단 출입, entry 들어가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exit이라는 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쉽게 출입으로 합시다. 누구의 출입이에요? 가방이나 쇼핑카트를 갖고 있는 고객들의 출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용이하게 왔다리 갔다리 나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뭐가 돼야 될까요? facilitate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셨고 정답까지 가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자, 이제 6번. 자, 사실 어법은 여러분 제가 이걸 해설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 잘 푸셨을 거라 믿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먼저 6번부터 풀이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지겹도록 많이 봤었던 패턴이 보입니다. 일단 항상 문장에서 one of the 복수명사가 보이면 one을 주어로 보시고 이에 맞는 단수 동사를 찾으러 가시랬어요. 그래서 우린 가볍게 one과 is를 주어 동사로 잡았고 앞에 있는 이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절은 결국 앞에 있는 북을 수식하기 위한 수식절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공식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했었죠. one of the 복수명사 공식. one of the 복수명사 공식 있잖아요. 그럼 그 복수명사 앞에 man이라는 거는 복수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수량 형용사니까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한테 man에 대해서 묻지 않았고요. 여러분이 밑줄 그어 있는 virtues를 보고 나서 이거 one of the 복수명사 공식 맞네? 어차피 이거는 전명구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그럼 지금 1타 쌍피로 1번과 2번이 그냥 한꺼번에 one of the 공식과 관련된 문법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넘어가서 3번 가시겠습니다. 3번도 지금 보시면 is that 하고 대절 전체가 여러분 결국에는 명사절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3번은 그 앞에 있는 명사절 보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어진 수식절이에요. 그때 컴마 which가 들어가 있고 which만 밑줄이 거 있다는 뜻은 바로 앞에 일단 컴마가 들어가 있으니 뒤에는 절대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대시라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형용사절 접속사 즉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 아주 쉽게 말하면 앞에 컴마가 써 있으면 that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that 대신에 which를 써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which를 할 건지 who를 할 건지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앞에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여러분 뭐겠어요? 아, 이 앞문장 전체에 대한 수식절로 들어간 형용사절 계속적인 which구나.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여기 4번을 딱 본 순간 제가 설마 이거 낸 거 맞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because of 밑줄 거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because of는 품사가 뭡니까? 그쵸? 바로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하죠?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명사처럼 보이는데 바로 뒤에 뭐가 보입니까? 통사 보이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한번 살짝 띄워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저희가 이거 알려드린 거 기억나는 거 맞죠? 이렇게 여러분 증명자를 갖고 와야 여러분이 발뺌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송이쌤 빈틈없이 가져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방직 대비 그리고 제가 국가직 대비 때도 했었는데 마지막 수업 때 제가 매핑을 했어요. 접속사 매핑. 제가 칠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채워서 모든 접속사 매핑해 드리는 거 아시죠? 자, 그때 그 접속사를 제가 알려드릴 때 부사절 파트에서 이와 양보 접속사를 제가 정리해 드리면서 접속사는 뒤에 절이 오고 versus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라는 것으로 그 예시로 누굴 적었습니까? because of. 사실 이 밑에 더 있어요. although, despite, in spite of. 같이 적었었죠? 그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정보였죠. 여러분이 이미 다 너무 잘 아시는 건데 문제로 출제가 됐으면 냉큼 집어서 드셔야죠. 저 뒤에 절이 왔기 때문에 4번은 오브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 지금 보시면 6번 문제 전체가 다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길죠. 이게 수식, 절, 부사절도 들어가 있고 형용사절도 들어가 있다 보니 문장이 좀 길고 장황해진 겁니다. 어찌됐든 우린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하면 됐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거로 보이고요. 자, 이제 7번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여러분 통문장 분석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밑줄 없이 맞는 걸 고르는 거 혹은 틀린 걸 고르는 문제를 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아예 힌트를 너무 밑줄을 주면서 주잖아요. 훨씬 난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1번 보시면 여러분이 약간 잠시 멈칫했을 수는 있어요. 이상하다? 여기가 동사인데? 그럼 여기 조동사는 힘이 세니까 여기다가 낫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1번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부정은 내가 부정하고 싶은 대상이 붙이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또 모든 부분에 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이 문장 1번의 구조는 plan이라는 삼형식 타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문장 구조를 먼저 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모든 준동사 그럼 모든 준동사라 하면 뭐뭐가 됩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되겠죠? 그 모든 준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죠? 부정할 때 바로 앞에다가만 부정어를 붙이면 부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사를 부정하고 싶으면 must not plan, 계획해서는 안 돼! 라는 의미가 전달돼야 되는 거고 지금같이 투부정사 앞에 부정을 해버리면 쓰는 거, 너무나 많은 것을, 에너지를 써서는 안 될 것을 계획해야 돼. 계획을 한다라는 부분을 부정한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준동사를 부정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부분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disappeared. 우리가 여러분 사라지다란 뜻을 갖는 disappear는 무조건 일형식 자동사죠. 내가 스스로 나타났다가 내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형식 자동사니까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로 문장을 끝낼 수 있다는 뜻도 되고요. 심지어 last month라는 시간 부사로
어떤 시제를 선정해 줄 건지도 힌트를 준 거예요. 과거 시제 문제 없죠. 그리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두 번째 동사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여러분의 눈에 봤을 때는 since의 위치가 좀 약간 헷갈렸을 거예요. since는 뭐지? 중간에 들어가서 접속사나 전치사인데 왜 맨 끝에 가 있어? 이 since가 이럴 때는 동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밀려서 부사가 됐구나. 그냥 그 이래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지난달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래로 안 보여지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목격이 되어지질 않고 있네요. 라고 수동으로 현재 완료 시제를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현재 완료 시제 표시어인 since 같이 연결도 되시겠죠? 2번 문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I'm sad that 난 대리아가 참 슬프다, 유감스럽다 라는 뜻이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물론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에는 이런 질문이 없으시겠지만 I'm sad that이 이게 문장이 되냐? I'm sad that 이게 돼요 선생님이라고 의문점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리고 제 시크릿 문법 단권화에서 그리고 수많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강조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명사절 파트를 공부할 때 제가 명사절 파트를 강의할 때 늘 알려드리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동사에다가 인지나 혹은 감정을 의미하는 형용사를 결합하면 쉽게 말해서 비동사하고 인지를 의미하거나 감정을 의미하는 형용사 두 단어를 결합하면 어떤 기능이 생기냐? 바로 삼형식 동사 덩어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삼형식 동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삼형식 동사 뒤에 명사절 that 이하가 목적어로 온다면 완전 구조절이 오겠죠. 이 대절 전체가 목적어로 온다면 삼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온 거니까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I'm sad that 이하의 구조는 이상이 없어요. I'm sad that은. 근데 밑줄 그어 있는 이 who를 잘 보세요. who라는 건 여러분 지금 명사 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명사를 꾸미기 위한 형용사절 접속사, 즉 관계대명사란 뜻입니다. 관계대명사 who는 말 그대로 지가 문장을 관계시키면서 대명사 기능까지 끝냈기 때문에 얘가 이미 대명사로서 명사인 주요 성분 역할을 끝냈다면 뒤에는 명사가 하나 없어야 돼요. 즉 불완전 구조가 나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뒤에 보세요. daughter 명사 하나 보이죠? I look after 자동사구까지 보여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쳤을 때 대절 안에 명사절이니까 people에 맞는 본동사 아까지는 잘 잡았다고 쳐도 후 이하의 문장이 완전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이해야겠어요? daughter이라는 명사와 같이 연결될 수 있으면서 앞에 있는 people을 수식하게 만들어 주려면 그렇죠. who가 아니라 whose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난 그 뒤에 whose가 보이면 송이쌤 맨날 얘기했던 거 이건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whose 뒤를 잘라라. 그랬을 때 뒤에 문장 구조가 순서 상관없이 완전한 문장 구조면 된 거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었죠, 여러분. 특히 이거 제가 어디서 많이 얘기했어요? 매핑에서. 보여드려요, 여러분. 자, 저 지독한 여자가 또 증거 자료를 가져왔지. 그죠? 여러분 이거 제가 위크 9 때 요번에 우리 지방직 대비 실전 동영 모의고사 이게 제가 강의했던 그 동영상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제가 위크 9 접속사 매핑 맨 마지막에 할 때 여러분한테 형용사절에 대한 매핑 맨 마지막에 하면서 이렇게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 설명을 하면서 OVH랑 같이 정리해드렸고 앞에 사람 사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왔을 때 whose 쓰게 되고 whose 뒤를 잘라서 뒤에 문장이 일반 명사 포함해서 완전한지 봐라.
그리고 심지어 이거 설명하면서 여러분 OVH와 같이 수량 관계사까지 설명하면서 끝났던 거 기억나세요? 그 뒤는 관계 형용사까지 갔고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같이 들으셨던 분들. 물론 당연히 맞추셨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당연히 whose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ose로 다시 바꿔서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잘라서 문장 구조가 수식이 들어가고 명사절 대절 안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구나. 해석할게요. 나는 내가 찾는 딸의, 즉 그 딸의 사람들이 내가 너무나 look after라는 것, look after는 찾다가 아니고 돌보다는 뜻이죠. 그렇죠? 내가 돌보는 딸의 그 사람들이, 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나버린다는 사실, 그 대절이 너무나 안타까워 슬퍼라는 해석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4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4번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틀리면 내가 나중에 목을 졸라야겠다. 이럴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너무 지겹게 얘기한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얘기했냐고? 여러분 제가 또 가져왔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제 수업을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시크릿 그리고 모든 문제풀이 과정 전부 다 제가 무조건 이 얘기는 하고 가거든요. 비교 구분 파트에 들어가서. 그게 바로 뭡니까? as 비교 구분이든 비교급 단위든 모든 수량 표현, 배수사 전부 다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앞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어순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지나가죠. 여러분 이거는요 어순 문제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three times가 비교 구문 앞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맞는 거예요 라고 인지하시랬죠. 그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as 비교 구문 앞에 twice 배수사 2배. 그럼 된 거예요. 밑줄 그어 있는 부분이 이상이 없어요. 심지어 그나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비동사가 들어가 있고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잖아요. 그 이형식 동사 뒤에 우리가 as와 as가 2개 보였을 때 그 as와 as 사이에 들어가 있는 품사가 as 전체 덩어리의 품사를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형용사가 보이면 비동사의 형용사 보어가 되는 거니까 expensive라는 형용사 선택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깔끔한 문장인 거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뭐만 바꾸시면 된다? whose, 즉 정답 3번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럼 이제 8번 가보실게요. 잘못 옮긴 거예요. 영장문 유형이죠. 자, 일단 하나하나 봅시다. 와, 드디어 나왔다. 정말 오랜만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그 뒤에는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여기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오고 진목적어의 가능한 형태는 투부정사가 오거나 아니면 명사절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것이었죠. 물론 가목적어를 쓰지 않고 동명사구를 쓰는 경우는 가목적어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 목적어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exciting이 하나가 보이니 우리 맨날 너무나 그냥 레파토리죠. exciting이 맞는지 excited가 맞는지 정도는 봐주시면 좋겠죠. 지금 it이라는 건 어차피 해석되지 않는 가짜 목적어니 뒤에 있는 투부정사와의 관련을 따져보면 여기서 일하는 것이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지 느끼는지만 따지면 너무 쉽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것이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일하는 것이 어떤 특정 감정을 불러 일으키죠. 그러니까 exciting 문제 없다는 겁니다. 2번. 여러분 이것도 송이쌤이 이걸 보고 브라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혼자 좋았게? 자, 또 증거자료 갖고 왔지. 우리 지방직 대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하고 똑같은 귀걸이 찾네요. 이게 윅 5예요. 여러분 우리 지방직 대비 구주 대비였잖아요. 윅 5 때 칼날 기변 4번 문제를 풀면서
제가 만든 문제였죠. 칼럼 기본 문제. 4번 보시면 제가 뭘 설명하죠? explain. 요거 설명하면서 explain이란 동사는 절대로 뭐가 안 된다. 사형식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간접 목적어처럼 보이는 것에 절대로 간접 목적어처럼 인지하면 안 되고 앞에 to를 삽입시켜서 누구에게라는 전명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explain, say, mention 너무나 대표적인 이 세 삼형식 동사. 얘네들은 절대 사형식이 안 되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깔끔한 게 뒤에 명사절 대절을 취했을 때 사실상 그냥 바로 대절을 붙여주면 너무나 땡큐지. 깔끔하지. 근데 굳이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나는 여기다 넣고 싶은 거야. 그때 얘네들은 사형식이 절대로 불가한 동사기 때문에 주요 성분이 되지 않게끔 전명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게라는 뜻을 가장 흔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치사가 누굽니까? to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사람을 넣어주시면 to 사람에게 대절을 언급하다 말하다 설명해 주다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저 질문 있는데요. 여기는 이 to 사람 꼭 여기 써야 됩니까? 그냥 맨 끝에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맨 끝에 보내버리면 대절을 누구에게 말하다라는 것에 의도가 없어지게 되죠. to 사람이 대절 안에 포함돼 버리면 누구에게 대절을 설명하다가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삽입시키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빼거나.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출제한 문제는 뭡니까? 그 멘션을 낸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to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정답 깔끔하게 2번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대절은 명사절이니까 완전한 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must plan not to spend. 우리 아까 문법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not을 어디다 붙이는지를 잘 보셔라.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want라는 5형식 동사가 목적어 취하고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그대로 쓰면서 그가 오는 것을, 즉 그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가 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want를 부정하고 싶으니까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do, does, need를 붙인 거예요. 얘는 동사를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맞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좀 더 능숙하고 경험 많은 선생님이었다면 이랬을 텐데 would have pp 자체가 혼자서 가정법적 기능을 가지고 그냥 단순 과거로 treated 하면 그를 대했다가 되는 건데 would have pp로 과거 해석을 전달하게 되면 이랬을 텐데 라고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꼭 if절을 대동하지 않아도 주절의 공식만으로 가정법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더 됐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해주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would have pp 공식 문제였고 experienced, skillful 이라는 형용사 두 개가 and로 연결돼서 명사를 하나 수식하고 있고 맨 끝에 있는 otherwise라는 표현 자체가 부사로서 달리 그렇지 않게 란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대했을 텐데 달리 대했을 텐데 결과적 해석이 같잖아요. 그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9번을 가볼게요. 여러분 9번하고 10번, 11번 세 개가 연달아서 생활영어 유형이었는데 여러분 이거 내가 풀이해야 돼요? 풀이 안 해도 되죠? 그래요. 이거 해석 안 되면 떼찌떼찌 맞아야 돼요. 답의 단서만 좀 찾으러 가보자면 지금 몰라.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의자가 대빵만이 필요해요. 의자가 대빵만이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매니저가 나한테 야 350명 더 오는데 350명 이상분의 의자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야. 팀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맞아요. 나도 진짜 놀랬어요. 한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예상 못한 거지. 그러니까 예상 못했단 패턴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That's a lot more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네요. 얼라슨 비교급 앞에 들어가면 훨씬 더라는 뜻이 되죠? 좋아요. 그래서 정답 4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10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특별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당신이 회의에서 어제 얘기했었던 그 서류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시작해. 그랬더니 그 서류 제목이 뭐였죠? 라고 물어봐. 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커뮤니티 페스티벌에 대한 얘기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자,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누구 담당이에요? In charge of. 누구의 담당이다. 책임지고 있다. 미스터 박씨 담당이에요. 아마 그가 그거 가지고 있을 겁니다. should가 여러분 강한 어떤 추측을 의미할 때 쓸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해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특정 인물을 알려줘서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연락하라는 언지를 줬으니 아하 맨 마지막 그한테 연락해 볼게요가 되겠죠. 그렇게 아주 쉽게 고를 수 있던 부분이었던 거로 보이고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나 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거 뭐 volunteer 프로그램에 프로모팅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했더니 뭐 얘기가 이어지죠. 자, 어디서 해요? 프레젠테이션 어디서 하면 돼요? 201호요. 그러면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 컴퓨터, 제 랩탑을 좀 써도 돼요? 라고 하니까 물론이죠. 그 201호실에 PC가 있긴 하지만 네 거 써도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우리가 사실은요.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2시간 전에 만날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뭔가의 상황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럼 뭐겠어? 진짜 있는 프레젠테이션 전에 있을 상황이 rehearsal 되겠죠. 2번 하셔야죠.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 봅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수신자 뭐 발신자 이런 거 그냥 제가 지웠어요. 특별하게 여러분한테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로서 물어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웠고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지문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일치하지 않는 거 우리가 지난 국가직 시험에서 마찬가지 굉장히 쉬웠고 선택지가 한국말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정답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게 3일간의 저녁 식사를 위한 식당 예약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고 3일간에 뭐였습니까, 여러분? For lunch on all 3 days. lunch, 점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참가를 할 거고요. 3일 동안의 컨퍼런스 행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럼 뭐예요? 모든 방, 우리가 지금 보니까 미팅을 위해서 방이 필요한데 작은 3개 방이 필요한데 각각 방이 다 와이파이 터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게다가요. 100명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을 위한 accommodation, 숙박시설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들어가 있고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13번입니다. 여러분 이 13번 보면서 저도 이제 넥타이의 기원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제 우리 넥타이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이 주로 매시죠. 자, 이 넥타이라는 것이 16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 해에 in that year 그 해에요. 크로아티아 출신의 많은 장병들이 군인들이 파리를 방문해서 이들이 프랑스를 위해서 싸워주는 용병으로 초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를 방문했는데 이 군인들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여러분 이 군인들이 뭐야? 목에다가 다 뭐를 이렇게 두르고 왔어요? Colored scarves. 여러분 이게 뭐냐면 스카프예요. 스카프 복수 형태가 scarves예요. knife의 반대가 knife의 복수형이 knives인 것처럼 scarves. 목에다가 다 굉장히 예쁜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메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 루이 14세가 뿅 간 거예요. 와, 내가 안 그래도 이 사람들 되게 고마워서 뭘 좀 잘해줄 수 없을까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온 걸 보니까 너무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또 regiment란 단어가 보이거든요. 또 이것도 여러분이 또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게 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regiment라는 단어는 이게 여러분 뭐 군대, 부대, 연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무리의 군인들 무리 regi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regiment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여러분 뭐예요? 건강요법, 식이요법 할 때, 그렇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regiment, 됐죠? regime이라는 건 여러분 이건 뭐예요? regime. 여러분 regime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왕의 통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 뭐라는 거야? 이 루이 14세가 또 프랑스에서도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일단 무역이라든지 굉장히 성격이 호탕하고 정치도 잘하고 무역, 돈도 잘 벌어와요. 굉장히 좀 통치를 잘했던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왕이요. 이들을 어떻게든 honor하고 싶은 거예요. 이 크로아티아 장병들을. 그래서 이 군대 자체를 Royal Cravates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크로아티아라는 그 단어, 크로아트라는 단어로부터 크라벳이라는 단어, 이 크라벳이라는 것으로 이 스카프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또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새로운 스타일이 또 어디로 건너갔어? 영국으로 건너갔대. 그리고 나서 이 영국의 또 상류 계층이 크라벳을 또 목에다 막 착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나름의 또 약간의 그 변형 유행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몇몇 크라벳은 몇몇 이 목 스카프는 꽤나 조금 좀 극적이었다. 좀 약간 오바스러웠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에 이 크라베츠가 너무 높게 혹은 너무 두껍게 그러니까 좀 익스트림리하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너무 그 높이가 높아서 이거를 착용한 사람이 몸을 돌리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남자야. 이 익스트림 크라벳을 착용한 남자야. 그러니까 누가 송이야라고 불러. 그럼 나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게 너무 이제 받치고 있는 바람에 뭐 그렇게 얘기를 또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plaid가 뭐냐면 여러분 약간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 타타무니 체크의 천 헝겊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로 이 크라벳을 만들었다는 걸 좀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매트리얼스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행사든 어떤 장소에서 다 수렵을 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 내용 중에 크라벳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었던 매트리얼스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이 limited가 틀린 거죠.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4번 하시면 되는 거였고 나머지 굉장히 쉽게 소거하실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제가 그림 보여드리면 여러분 그 당시 이제 크로아티아 장병들 목에다가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맨 처음에 원래 사실은 이들이 프랑스에 맨 처음에 이거를 두르고 왔을 때는 이들의 아내들이 있거나 혹은 뭐 여자 애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살아서 돌아와라 라는 의미로 그 여자가 남자 목에다가 이렇게 둘러줬었던 거래요. 살아서 돌아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프랑스로 오게 되면서 루이 14세가 여기에다 의미를 또 둔 게 우리 프랑스를 위해서 싸워줘서 고맙소 라는 약간의 그런 의미, 영광의 의미를 또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보고 또 루이 14세가 또 약간 패션 왕이거든. 약간 그 당시에 G드래곤이었어. 그래가지고 목에다가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예쁘게 꾸민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예쁘게 꾸민 크라벳을 착용한 것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 초상화를 그려서 또 했었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너무 설명만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가져와 봤습니다. 자, 14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또 주제 문제. 우리가 여러분 또 제가 저번에 우리 국가직 문제에서 주제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좀 긴장을 했는데 웬걸 긴장할 게 없었지. 주제 문제고 우리 주제 문제 지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제는 제목에는 요지던 목적
파악이든 다 양관식이잖아요. 맨 처음에 소재를 던진 부분에 있어서의 주제를 던진 다음에 중간에 이거를 반박을 하든 아니면 지지를 하든 둘 중에 하나의 내용이 이어지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양관식에 입각해서 위아래를 잘 눈여겨보면 되는 거였고, 지금 이 지문을 여러분 지금 이 전체 요 지문 요게 끝이에요. 지금 보시면 뒤에 바로 선택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고 이 대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huge strides 한 거 보니까 엄청난 발전, 흐름을 만든 거야. 어디에 있어서? In exploiting its incredible wind, solar, 이러면 geothermal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지열이에요, 지열. 땅의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동력원을 만드는 거죠. And biofuel, 이거는 말 그대로 바이오 에너지죠.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 자원들인데 여러분 지금 얘네들의 특징은 다 친환경 에너지원이죠. 여기에 있어서 엄청난 huge stride를 이루었다는 뜻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살짝 보시면 지금 보니까 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정보다, 이 부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이 전기 에너지 분야가 이미 뭐예요? 점진적으로 뭘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기름,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로 가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간에 결국 뭡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라틴 아메리카의 새롭게 큰 규모의 이런 발전소가 생기는 것도 다 오일 퓨얼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지금 이 이래로 2015년, 40년 이것을 기점으로 완전히 친환경적 에너지로 돌아섰다는 걸 의미하고 맨 마지막도 뭡니까? 다 오일 베이스 파워로부터 move away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첫 부분, 마지막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다 일단 친환경적 에너지로 완전히 돌아서서 어느 정도 strides를 이뤄냈구나. 그러면 advancement라는 동의어로 치환한 거죠. 정답 3번 가셔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renewable energy가 친환경적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 넘어갈게요. 15번 역시 굉장히 쉬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조직은 다 자원을 갖고 있고요. 이 자원은 어떤 특정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 수식절이다. 그래서 너의 조직이, 내가 만약에 조직을 이끄는 장이야 혹은 내가 보스야. 그러면 이 조직이 얼마나 잘 굴러갈 것이냐. 그렇다면 네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능도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과 돈이 바로 그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얘기해서 바로 여기 들어가죠. 네가 그 조직의 리더로서 너는 언제나 여기서 드디어 나옵니다. Make the use of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활용하다, 사용하다. 특정한 자원이나 에너지, 능력을 활용하다. Those resource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가 리더로서 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갖고 있는 그 모임, 그 조직을 효율적이고 효능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다. 최대한. provided 대시라는 건 뭐라는 한에서 조건의 접속사죠. 뭐 하기만 한다면 네가 그 조직에 대한 어떤 personnel 그리고 어떤 안건이나 사람에 대한 장악력이 있기만 하다면 최대한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야. 맨 마지막까지 결국엔 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죠. 저 제목으로 제일 적절한 건 뭡니까? 팀 안의 resource, 사람과 돈을 어떻게 제일 make the most of, 활용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너 리더의 방법 길이다. 됐죠? 정답 3번입니다. 자, 16번. 흐름상 어색한 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거의 제 기억으로 한 16번, 17번까지 9까지 가고 문제가 똑같아요. 지문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지금 출제 경향이 국가직 따로 지방직 따로가 아니게 된 지는 꽤 됐지만 더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직 대비 따로, 지방직 대비 따로가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실전 농형을 오픈할 때도 국가직 대비로 이름의 네이밍은 되어 있지만 이것도 결국 지방직과 똑같은 지방직 대비와 마찬가지의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경향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번 흐름상 어색한 것을 고른다라는 것은 1번 앞을 끊어서 주제를 잡으란 뜻입니다. 주제 잡아볼까요? critical thinking sounds. 우리가 뭔가를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정이 없는 처리 과정처럼 들린다. 그러나 한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도 감정을 engage, 참여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passionate response, 열정적인 반응까지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여러분은 주제를 잡으셨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물론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어떤 우리가 크리티컬 사고, 즉 비판적 사고를 할 때 우리는 대리한 증거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대리한 증거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의견하고는 반하는, 부딪히는 어떤 에비던스, 증거를 만났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이게 critical thinking을 하고 있지만 내 감정적인 부분이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만약에 그 증거가요, 굉장히 나한테 도전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가르쳐. 내 생각이랑 반대를 자꾸 얘기해. 그렇게 되면 rouse란 단어는 불러일으키다는 뜻이죠. 예상치 못한 어떤 좌절이나 분노 그리고 근심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대요. 그럼 이거는 critical thinking이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절대 고르시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학계에서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무엇을 고려하길 좋아해요. 그 자체로 학계에서도 일단 이성적이고 감정에서는 배제된 것을 고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감정이 do emerge, 진짜로 발생하고 떠오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나한테는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3번 봅시다. 예를 들어 같은 정보에 있어서 들여다보는 것이 뭐로부터 들여다봐요? 여러 의견으로부터 같은 정보를 들여다보는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들여다본다는 뜻이겠죠?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것은 it'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이건 여러분 critical thinking에 감정이 관여되는 거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그리고 뒤에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너의 감정을 이러한 상황 하에 두고 manage 할 수 있는 것,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사실 useful skill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나의 의견과 반하는 증거를 누군가가 제시하거나 고집한다고 해도 나는 remain calm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critical thinking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17번을 가실 건데 이 17번 같은, 제가 17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간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만한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쉬운 연결어를 뺐구나 라는 느낌이 지난 국가직 시험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그냥 앞 글자 딴 거예요. C-A-L-L, call 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는데 컴퓨터가 도와줘서 배우게 되는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콜이 굉장히 신나게 우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좌절을 느끼게 하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요. 뭐 때문에 a field of research, 뭐로서로 갑시다. 그냥 어떤 연구와 실행 그리고 연습이라는 분야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어를 만약에 제가 난생 처음 뭐 러시아어를 배운다고 칩시다. 그럼 러시아어를 내가 만약에 문제지나 혹은 교재 서면으로 공부를 했으면 그거로 끝나는 건가요? 이거를 어떤 특정 상황이 나한테 벌어졌을 때
외우거나 내가 이해했던 내용을 말로 뱉어봐야 되는 거고 그 말로 뱉는 거를 여러 번 자주 매일 해야 그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잘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컴퓨터가 우리한테 언어를 공부하는 걸 도와준다 할지라도 연구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과 연습이라는 분야를 특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서 신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좌절스럽기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요? 잠깐만. 지금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돼. 그러나로 시작해야 되는 건가? 하고 읽어보니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서 대디하다. 콜이라는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지속적으로 계속 renewed 돼야 된다.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exciting 한 것과 frustrating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고 간파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컴퓨터가 도와주는 언어 학습은 신나기도 하지만 좌절스럽기도 하다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exciting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거고 두 번째, 좌절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번호를 매겼잖아요.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exciting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excitin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exciting이란 단어가 어디서 반복됐습니까? 그쵸? 여기 있죠. 여기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for example 이란 단어가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에 사이에 for example 그럼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B로 시작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안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간의 정답으로 가는 어떤 폭을 좀 더 이제 좁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it is exciting 재밌어부터 얘기한다니까. 왜냐하면 이 call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좀 복잡하고 굉장히 역동적이야. 매일 바뀌어. 그리고 굉장히 빨리 변화해. 그래서 굉장히 재밌기는 해. 그럼 여기서 재밌다라는 얘기로 이제 더 이어질까? 아니면은 frustrating으로 갈까? 이제 둘 중에 고민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죠? It is frustrating. 또 나왔잖아. 순서대로 나왔죠. 그런데 그리고 동시에 and 되게 재밌기도 한데 또 같은 이유가 뭐게요? 이거잖아요. 정말 복잡하고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무지하게 그 같은 이유로 짜증나고 좌절스럽기도 해. 그래서 그 좌절스럽기도 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가면 안 되죠. 좌절스러운 그 이유를 말해주기 시작해야 되잖아. 그럼 그 이유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왜 도대체 좌절스러운 거야? 기술이라는 것이 더해버리거든. 여러분, dimensions라는 표현은 범위, 차원, 규모, 되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차원을 언어 학습의 영역으로 add, 더해버린다니까? 나 지금 언어 배우기도 힘든데 기술도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거를 조작해서 내가 이걸 뭘 눌러야지 이게 반복이 되고 뭘 누르고 뒤로 넘어가고 2배속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기술을 같이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죠? 요구해 여러분한테 new knowledge and skills for those who wish to apply it into their professional practice. 그들이 매일 전문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이나믹하고 quickly changing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과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하기를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짜증나. 언어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 가셨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기술, 매일매일 바뀌는 그 기술은 정말 너무나 급변해서 call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야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갱신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어를 외우고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더해서 이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지식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해 가셨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페이스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어페이스가 빠르게 빠르게란 뜻을 갖고 있는 부사예요. 빠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분야에 있어서란 뜻을 뒤에 전달했으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 어페이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단독적으로 부사로 썼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에 stay하고 pace of the field 였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이 맞는 지문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stay a pace.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에 발맞춰서 stay.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다? 지속적으로 renewed, 갱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서야 맞는 거예요. pace란 단어 자체가 빠르게라는 부사로 존재는 하지만 지금 사실상 이 지문에 어울리는 표현은 pace가 아니라 띄어서 piece of, 무엇에 맞추어, 발맞추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좌절스럽게 끝난 거지. 언어뿐만이 아니라 뭐야? 난 기술까지 배워야 돼. 조작 기술까지, 컴퓨터 조작 기술까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BCA로 갑니다. 되시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다음 18번으로 가보시죠. 17번도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 18번. 이것도 너무 쉬워서 내가 한 게 정답이 맞는 거야? 막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던 문제였대. 그래서 제가 좀 웃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웃었는데, 여튼 18번 보시면,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지금 이 삽입시킬 문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해석해보니까 너무 쉽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한테 강력한 단서도 줬잖아. But 그러나 She quickly popped her head out again. 그녀는 아주 빠르게 그녀의 머리를 퐁 하고 위로 솟아오른 거예요. 다시 한번. 그녀의 머리를 어딘가에 위로 퐁 솟아오르게 했다? 그럼 그녀가 누군지 일단 알아야겠고 어떤 상황이라서 머리를 위로 이렇게 이렇게 솟게 했는지를 봐야겠죠? 자, 볼게요. 여기 나오네. Little Mermaid. 인어공주인가 봐. 그 어린 인어공주가요. 자, 카빈이라는 거는 여러분 배죠, 배. 배의 작은 그런 그 창문 위로 이렇게 수영해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문에 붙었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수영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그녀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지. 파도가 치는 출렁이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아주 깨끗한 유리창 안으로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그렇지. 여기 또 장방위 도치 보이네요. 그렇죠? 장방위 도치. 왕자님이 있었어. 잘생겼겠지. 여기 나오잖아. 완전 잘생겼나 봐. 최상급이야. handsomest. 그래서 거기에 완전 잘생긴 왕자님이 계신 거예요. 아주 깊은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는. 자, 검은은 아니구나. 그냥 짙은 눈동자. 알고 보니까 왕자님 생일이었고요. 거기 정말 많은 놀거리가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대요. 자, 그리고 이 어린 왕자가 came out on the deck. 그 배에 약간 그 밖에 평평한 부분 있죠? 그 deck. 밖으로 나왔을 때 그곳이 바로 뭐예요? 많은 항해사들이 춤을 추고 있었대요. sailors. 춤을 추고 있었고 정말 많은 rockets. 이게 폭죽이겠지 결국에는. 폭죽이 팡팡팡팡 터지고 있는 거예요. 펑펑 터지면서 하늘 위에서 glitter, making the sky as bright as day. 마치 환한 낮처럼 팡팡 터지면서 별빛처럼 비쳐서 아주 환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그러나 그녀가 갑자기 머리를 내밀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 머메이드가 드디어 다시 나와.
그 어린 공주가 공주는 아니지? 인어가 was so startled. 너무나 감정을 느꼈대. 너무 깜짝 놀라서 she dove down under the wave. 뭐냐면 봐봐. 갑자기 얘는 난생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팡팡팡팡 터지는 그 폭죽 때문에 너무 놀라서 dove down under the water. 물 아래로 잠수해서 들어간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면 잠수해서 들어갔고 사실 지금 여러분 남은 번호가 4번밖에 없고요. 그러나라는 반대의 역접에 접속사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녀가 다시 물 위로 머리를 뻥 내낸 거야. 또 궁금한 거지. 그래서 and look, 저것 좀 봐. 마치 천국에 있을 만한 모든 별들이 반짝이고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폭죽 그 불 잔여물들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이것도 부정어 도치네. 그치? 부정부사 도치. 이런 걸 절대 한번 본 적이 없는 거지. 한 번도.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인어공주의 그 폭죽 그리고 왕장님 목격담을 담은 얘기입니다. 19번.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문제였고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고민을 좀 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빈칸에 들어가는 빈칸의 위치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죠? 그리고 이 지문의 길이가 길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죠. 맨 마지막에 있다는 뜻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든 지문에 있어서 제목이든 주제든 양괄식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빈칸의 위치가 맨 마지막이면 이 뒤에는 아예 읽을 문장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앞에가 답의 단서죠. 앞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분위기 파악, 어떤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읽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자, 볼게요.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뭘 알아차렸냐면 모든 밀레니얼 세대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의 단계를 밟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밝혀낸 거야. 눈치챈 거야.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여러분 뭐냐면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저도 밀레니얼 세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속에서도 2000년생에 가깝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고 1980년대 근처에 또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둘로 나눈 거예요. Generation 1 and 2.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말 그대로 뭐예요? 뒤에 보니까 여러분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뒤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다른지 같은 밀레니얼 세대여도 굉장히 다른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You're supposed to split this generation into generation 1 and 2. 자, 볼게요. 두 그룹은요.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굉장히 financial life.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분야인 거야. 얘기하고자 싶은 얘네들이 어느 부분에 특히 다른지. 그러니까 재정적인 분야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빈칸 앞에 답의 단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4개의 단어는 어렵지 않고요. 그럼 난 무조건 풀 수 있다는 뜻이었죠. 볼게요. younger group. 우리 younger 그룹이 말 그대로 이제 2000년대생에 가까운 애들일 거고요. 이제 말 그대로 조금 더 그렇지 않은 later group이라는 거는 이제 1980년대 근처에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자, 좀 더 어린 그룹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여러분 뭐냐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beginners, 초보자예요. 시작하는 입장이야. 그러면서 이들은 뭐예요? 그들이 뭔가를 소비하는 패턴에 힘을 보여주기 시작해. 말 그대로 20살, 20대 초반, 중반 이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소비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런데 80년대에 가까운 즉 더 언니 오빠 세대. 그 세대는 뭐예요? 뭔가 그들의 신용과 관련된 그리고 뭔가 그들이 돈과 관련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최초의 모기지 대출인 거죠. 그렇죠? 모기지 대출을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을 거다. 그러면 대출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뭐예요?
돈을 쓸 수가 없으니, 돈이 없으니 받았단 뜻이고, 아이를 기르고 있으니까 나를 위한 소비는 거의 적단 뜻이에요. 그런데 젊은 집단은 뭐라는 거죠? 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제너레이션 1과 2 그 사이에서의 돈에 있어서 쓰임, priority, 우선순위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엄청난 그 차이, 대조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들의 일단 소비 패턴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주제잖아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반대란 뜻을 갖는 contrast가 되는 겁니다. reduction, 감소, 반복, 능력 아시겠죠? 자, 이제 20번 맨 마지막입니다. 자, cost pressure. 여러분 이것도 어떤 가격적인 압박인가? 자,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빈칸의 위치를 좀 살펴봅시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빈칸의 위치가 이게 지문이 지금 제가 좀 길어서 좀 자른 건데요. 보니까 딱 중간에 있는 위치인 거예요. 지문의 위치가. 그럼 지문의 위치가 딱 중간이란 뜻은 빈칸의 앞, 뒤를 정확히 읽어야 된다는 뜻이고 내가 그렇게 작게, 적게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더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분명 제가 전략으로 앞뒤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읽으세요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앞문장 하나 더, 뒷문장 하나 더를 더 읽어서 어떻게든지 단서를 더 넓힐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자, 보러 갈게요. 맨 마지막 20번입니다. 소재는 파악해 줘야 돼요. 첫 번째, 자유화된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적 압력은 가지고 있다. 다른 영향을 끼친다 뜻이겠죠. 어디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존하거나 혹은 미래에 이건 수력 발전이에요, 여러분. 수력 발전 시스템에 있어서 끼치게 된 영향이 되게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가격적인 압력이. 가격적으로 어떤 가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물론 지금 앞뒤만 읽으시면 돼요. 앞뒤만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보니까 가격적인 구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있는 이미 현재 발전 기능을 하고 있는 현존하는 수력발전소라고 얘기를 합시다. 수력발전소는 언제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해요. 코스트 스트럭처이라는 그 가격 구조라는 어떠한 시스템 때문에 말 그대로 프로핏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면 미래의 수력발전의 어떠한 스킴, 이런 구조, 체계, 미래의 수력발전소를 더 만들고 세우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그걸 건설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단기간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착공을 해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좋을 만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다 아파트를 샀어.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투자를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익이 빨리 나와야지 내가 이거를 또 철회하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투자했는데 그 수익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생겼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파트 땅값이 올랐어. 그럼 이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의 프로세스는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로는. 모임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이것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게 말 그대로 low electricity generation cost라는 건 정말 적은 발전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빈칸 여기 잘 보는 거야. finance라는 게 여러분 이게 동사처럼 쓰이면 재정, 기금을 대단 뜻이에요. 돈을 대단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런 private investors 나오잖아요. 이건 국영이 아닌 거죠. 민간 기업 혹은 민간 투자자. 대부분의 민간 투자자들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재정, 기금을 대는 걸 더 좋아할 거다.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뒤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빈칸의 앞, 뒤만 읽기로 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결과로 그래서 이어져요? Paradoxical situation.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역설적인 상황이 뭐예요? 단기간의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지.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지금 보니까 보세요. 현존하는 수력발전소 자체가 여러분 캐시카우라는 건 굉장히 많은 수입원을 내는 존재를 말합니다. 돈이 돼요.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이게 패러독시컬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이거랑 똑같은 어떤 것에 투자하고 돈을 되길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short-term process인 것만 좋아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야지 투자가 빨리 나오니까 결과가. 그럼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 있습니까? 더 단기간에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뭐로 가면 돼? 1번 가면 되지. 사실 이 뒤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 풀이를 다 끝냈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저게 저 의미였구나. 혹은 내가 되게 맞게 잘 풀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강의를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점수대를 빨리 분석을 하세요. 내 영어 점수. 내가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못 나왔다. 이거는 연연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그리고 내가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내가 이론을 더 깊고 완벽하게 외우는 방향으로 가실 거고 만약에 점수가 너무나 턱없이 뭐 5, 60점대나 6, 70점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이론을 암기하는 것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내가 내 점수를 객관화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전략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공부에 도전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권하고 싶고요. 요번에 시험을 잘 보셔서 만약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셨다면 빨리 합격을 하셔서 저한테 또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현장에서 만나게 될 분들도 계시겠죠? 어찌됐든 오늘 시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